열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가지는 느낌 그대로입니다. 어떤 물체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뜨거우면 열 에너지가 많은 것 같고 차가운 건 얘는 열 에너지는 좀 적은 것 같네. 그럴 때 쓰는 표현이기는 해요. 이것도 일종의 에너지라서 이 에너지도 다른 형식으로 변환될 수 있다. 변환되는 과정에서 이를 통해서 변환된다. 열이 일로 바뀌는 과정에 관여하는 그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열에너지, 일로 전환, 일구하는 방법, 그 과정에서 열기관의 효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거예요. 자, 그런 건데 먼저 나눠준 자료 맨 앞뒤 쪽에 나오는 열에너지, 내부 분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라고 하는데 자, 먼저 열 현상 자체 또는 열 에너지의 정체는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은 기체를 기준으로 생각할 건데 어떤 기체들을 수소면 수소, 산소면 산소, 질소면 질소들을 박스 안에 담아 놓을 건데 박스를 실린더라고 합니다. 뚜껑을 덮어 놓을 거예요. 피스톤이라고 합니다. 외부와는 분리가 되어 있는 요 안에 있는 기체들에 대해서 이제 나는 확인을 해보자 했을 때 이 기체들의 열 에너지를 잴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 얘들의 온도계 꽂아서 잴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잰 그 열 에너지라는 것의 정체는 뭐냐? 과연 이게 뜨거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의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그게 열 에너지예요. 기체 분자 수준에서의 운동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얘들이 타타타타타 움직이고 얘들 빨라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체감은 못하지만 그게 결국 현상적으로는 뜨거워 그럼 얘들이 팍 움직이고 있는 거고 미지근한데 차갑네 하면 얘들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거다라는 게 느낌으로 느껴질 때 뜨겁다 차갑다라고 된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열에너지 물체 내부의 분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몇 줄이니 분자라도 운동 에너지는 몇 줄 있을 거니까 그거 다 더하면 몇 줄의 열 에너지가 지금 요 안에 있다라고 할 겁니다. 그거를 거의 비슷한 말인데 다른 말로 실린더 요쪽 한 내부의 외부는 상관없어요. 내가 관심이 없습니다. 내부의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 그래서 내부 에너지라고 해버리기도 해요. 그게 요 기체들의 열 에너지와 동의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내부 에너지인데 표기는 이렇게 U줄이다 라고 할 거예요. 대문자 U를 보통 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부에 있는 기체들의 에너지 해서 내부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자. 뭐 열은 그렇고 열평형 상태 뭐 그러려니 하고 열기관은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 기체 관련해서 우리가 요거를 측정하는 과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측정해야 될 숫자들이 있는데 자, 먼저 여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들어있을 기체들의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N개 또는 이거를 스몰 n 몰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몰 알죠? 여기 기체가 엄청 많아 라는 거를 야 너무 숫자가 커 그랬을 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를 1몰 개다 이렇게 작은 숫자로 나타내는 아무튼 이 안에 있는 것들의 개수를 셀 수 있고 여기다가 온도계 진짜로 꽂아봅니다. 그랬을 때 뜨거, 차거, 정확히 온도가 몇 도인데 T 켈빈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자. T 켈빈은 절대 온도로서 나타내는 거니까 섭씨 온도에 더하기 273 하면 됩니다. 얘들아 요런 건 알지? 켈빈? 절대 온도? 갑자기 그게 뭐예요? 그러진 않죠?
이 K는 대문자 써야 됩니다. 켈빈이란 단위 쓸 때는. 자, 그리고 여기 기체들이 특히 압력을 가진다라고 할 때 그 현재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의 압력을 P 파스칼이라고 쓸 건데 P 뉴튼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도 씁니다. 똑같은 단위인데 P 프레셔, 템퍼리처 프레셔 파스칼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만큼 그 기체들이 이만큼 차지한 영역의 크기, 이 실린더 영역의 크기를 볼륨 V 세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측정을 할 거예요. 자, 실린더 안에 가두어둔 어떤 기체들에 관련한 숫자는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돼요. 뭐 단원자 분자 기체, 이원자, 삼원자 분자 기체 이런 것들 다 구분할 필요는 아직 없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랬을 때 그 다음 기체가 하는 일과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다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기체가 하는 일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일 역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일이 아니라 물리에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 일 개념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체가 언제 이 일을 하느냐, 기체가 요 안에 들어있다가 벽면, 실린더 벽은 아무리 밀어도 꼼짝도 안 하는데 얘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밀어도 꼼짝도 안 하네 하다가 피스톤을 밀었더니 막 움직이다 보면은 땡기진 않아요. 얘네들은 밀기만 하는데 피스톤을 툭툭툭 이렇게 밀었더니 피스톤이 이렇게 밀려나가요. 그러느라고 얘들이 차지한 부피가 요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요만큼이 변했다. 추가된 부피를 델타 V 세제곱미터라고 그랬을 때 기체는 외부에 대해서 P 델타 V의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줄의 일을 외부에 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일값은 양수, 음수 다 나올 수 있는데 특히 부피, 변화가 양수, 부피가 커질 때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추가로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은 이런 식으로 표현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같은 의미로 이렇게도 씁니다. 기체의 부피가 현재 얼마냐? V세제곱미터요. 그때그때 압력도 일정하지 않다면 P 파스칼이 부피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니? 했을 때, 그랬을 때 부피가 V1이고 압력이 P1이었다가 부피가 V2로 압력이 P2로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은 그때 요 밑면적을 기체의 상태 중에 PV, V에 대한 P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밑면적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부피가 커질 때는 양수, 부피가 작아질 때는 똑같은 넓이에 나와도 적분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는 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작아질 때 만들어질 밑넓이는 마이너스 값으로 취급해서 그만큼 외부에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학교에서 진도가 아직 안 나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갑자기 생소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좀 얼개를 잡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려니 일단은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압력이 일정하게 부피만 쭉 변할 수 있는 부피가 이래도 압력, 부피가 이래도 압력이, 부피가 이래도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는 V1 상태에서 V2 상태로 되는데 면적이 어차피 부피 변화 곱하기 일정한 압력값 할 거기 때문에 요렇게 쓸 수도 있다. 요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피에 대한 압력 그래프 밑넓이를 1로 취급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74쪽에 라고 나온 것에 밑에 보면은
기체가 팽창할 때 델타 V는 양수면 W도 양수, 외부의 일을 한다. 기체가 수축할 때 델타 V가 음수이므로 W는 음수다. 기체가 외부에서 일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자, 그래서 관련한 압력 일정한 PV 그래프, 압력 변하는 PV 그래프, 압력 뭐 이상하게 되는 PV 그래프 밑에 예시가 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일 관련된 얘기들이었었고요.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부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내부 에너지 U라는 것은 이거는 기본 여기 있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라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실린더 내 기체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구해보면은 요게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합니다. 열 에너지가 이만큼이요 라고 해도 괜찮고요. 이게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하는데 2분의 3 KT 라고 표현되고 2분의 3 nRT 라고도 표현된다. 둘이 똑같다 라고 일단은 합니다. 몇 개씩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줘야 돼요. 몇 개씩은 좀 외워줘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분의 3은 그냥 숫자인데 줄 단위로 기체 운동 에너지가 딱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숫자고요. 2분의 3 1.5 꼭 곱해야 되고 K는 볼츠만 상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예요. 숫자 1.3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cm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숫자니까 그런 거 있구나 하면 되는 거고 요렇게도 표현 가능한데 여기에서도 역시 2분의 3 R은 기체 상수라고 합니다. 요거 8.31 줄 퍼 몰 켈빈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냥 숫자예요. 3.14, 6.28, 1.8, 28, 28, 28 하는 것처럼 그냥 8.31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신경 안 쓰고 요렇게 나타날 수가 있긴 있는데 미안합니다. 여기 2분의 3 곱하기 n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는데 어쨌든 2분의 3, 2분의 3 K든 R이든 숫자를 곱하고 온도를 켈빈 온도로 곱하고요. 그리고 요때는 입자개수 전체, 요때는 몰수를 이용을 하는데 표현식이 조금 다를 뿐인 거지 결국 기체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저 안에 있는 기체 이 분자들의 개수에 비례한다. 뭐 개수에 비례하거나 몰수에 비례한다. 똑같은 말이죠. 많으면 크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순간순간에 온도가 높으면 또한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다. 표기법은 두 가지지만 어쨌든 얘기하는 것은 75조 기체 내부 에너지 이상기체의 경우에 분자 기체 분자 내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기체 내부 에너지이며 기체 분자 수 n 몰수라고 얘기해도 똑같은 말이 될 거고 과 온도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라고 합시다. 그래서 내부 운동 에너지 총합 n 곱하기 2k이면서 nt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자, 그런 것이 일단 기체가 현재 말고 부피가 변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하는 일,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것의 성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다룰 기체들은 원래 기체 개수가 적든 많든 기체들이 막 여기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문제가 딱 정해지면은 n값은 거의 상수처럼 쓰면서 단순하게 온도가 높을수록 정비례하게 내부 에너지 값은 일단 당연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런 기체에 대해서 우리는 뒤에 내용들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기체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작을 가할 건데요. 기체,
실린더에 넣어놓은 기체에다가 조작을 할 건데 그 조작하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조작하는 방법이 네 가지인데 조작하는 요소들은 그거보다 적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기체를 넣어놓고 여기를 가스레인지를 틱 켜놓고 이제 불을 막 쬐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여기다가 그냥 느낌상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열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열을 Q줄 만큼 열을 공급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얼음으로 확 끼얹을 거야. 아니면은 차가운 수건을 둘러 놓을 거야. 그래서 뭐 열 에너지를 빼낼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기체 입장에서는 흡열했다, 발열했다 라고 할 겁니다. 데웠다, 식혔다 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얘들을 갖다가 억지로 여기 피스톤 손잡이 잡고 막 억지로 당기거나 억지로 누르거나 그럴 수 있어요. 억지로 누르거나 당기거나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온도 상황이나 압력 상황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도 있기는 한데 크게 보면은 열을 가하거나 빼거나 기체 입장에서 흡열하거나 발열되거나 피스톤이 억지로 강제로 눌려서 부피가 작아지거나 부피가 커지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기체들은 이렇게 될 때 열을 흡수할 때 흡수 기준으로 그때 열 흡수량을 플러스라고 하고요. 내가 10줄만큼 발열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줄 흡수했어 라고 여기다 쓸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열을 흡수했으면 뭐 해야 되니? 어떻게 돼야 돼요? 열을 흡수했으면 여기 써놨죠. 새로 출입하는 열이 있는데 기체의 열 에너지 새로 먹고 나가는 거 말고 기체의 현재 열 에너지가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다 라는 표현을 또 쓰니까 열을 추가로 흡수하면 뭐 되는 거야? 흡수한 만큼 나 내부 에너지 이만큼 열 에너지라고도 부르는 내부 에너지만큼인데 열을 흡수하면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열을 흡수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한다. 이게 양수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양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순수하게 열 흡수했으니 내 열 에너지가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부피가 변하지 않을 텐데 열 흡수하면서 흡수하다 보니 부피도 증가하고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피가 증가하면 외부의 일을 한다. 양수값의 일을 한다. 그만큼 더한 것이 흡수한 열량과 같다라고 그래요. 자, 요 표현이 75쪽에 연력학 1법칙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 난 여기 W 플러스 델타 U라고 써놨는데 이게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걸 외우기 힘든 사람은 상상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이 음식은 칼로리 수가 얼마다라는 거 들어봤죠? 그걸 뭐 또 뭐라 그래요? 이 음식은 열량이 얼마짜리야 라고 하죠. 열량을 먹어요. 내가 먹어요. 그럼 나는 일단 어떻게 돼? 먹으면 어떻게 돼? 기분이가 좋아져? 아유 맛있다. 그래서 기분이가 좋아져요? 그렇다기보다는 먹었으면 살쪄야죠. 그죠? 먹었으면 그만큼 체중이 늘어야 돼. 내부 에너지가 늘어야 돼. 먹은 만큼 살쪄야 되는데 내가 먹고 나서 운동을 했어. 아니면 막 일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일하면서 소모한 만큼은 빼고 먹은 것 중에 일하면서 소모한 만큼은 빼고 나머지가 내 내부에 축적이 돼야 되겠죠? 말하자면 음식 먹고 일하고 살찌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돼요. 기체가 살찐다 생각해도 됩니다. 열이라는 음식을 흡수를 하면 먹으면 그러면서 외부로 한 일만큼 내가 살찐다. 이걸 옮겨 놓은 게 요식이고 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나오는 숫자들을 따질 겁니다.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계산도 하는데 양수로 쓸 것인가 음수값을 쓸 것인가만 결정하면 돼요. 자, 요게 문제풀이에서 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기본이자 제일 중요한 건데 써놓은 것처럼 흡수하는 열량을 플러스 놓습니다. 그래서 방출하는 열량, 열에너지에 대해서는 흡수를 마이너스 100줄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W는 외부에 하는 일을 플러스로 쓸 거예요. 외부에 하는 일을 플러스로 쓸 거다. 무슨 뜻이야? 외부의 일을 할 때 부피가 증가할 때 외부의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부피가 증가할 때 요거를 플러스를 쓸 거다. 부피가 감소할 때는 외부의 한 일이 마이너스 5줄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부호 결정을 할 거고 내부 에너지는 증가할 때가 당연히 플러스죠. 근데 내부 에너지는 N값은 상수처럼 거의 다를 거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오로지 온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온도계만 꽂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그냥 플러스 얼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넣을 숫자에 일단 계산 말고 부호값은 부호들은 Q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각각을 흡수 열에너지 외부에 하는 일 부피 팽창할 때 양수 온도가 상승할 때 양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 열 흡수하는 것하고 온도 상승하는 거는 다른 얘기고 부피 커지는 거랑 뭐 온도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도 다른 얘기다. 각각 독립적이다. 완전 독립은 아닌데 독립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 Q는 W 플러스 델타 U를 쓸 건데 이걸 이용하면서 이제 그 네 가지 전형적인 모양의 조작이 뭐냐면 단열, 정적, 이거부터 합시다. 정적, 정압, 단열, 등온. 순서는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적은 등적이라고도 부를 거고요. 정압도 등압이라고도 부를 겁니다. 등온은 정온이라고는 뭐 잘 안 하더라고. 이런 네 가지 과정을 겪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책에 나온 내용을 지금 오늘 자료에 나온 내용을 내가 요거 쭈루루룩 해가지고 75쪽에 괄호 1번 등적 과정, 그 밑에 등압 과정 넘기면은 등온 과정, 단열 과정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일단 표 하나에 쫙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걸 말로 풀어놓은 게 요 내용이기 때문에 요렇게 일단 생각을 하자. 각각의 과정에서 Q, W, 델타 U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판단하면 돼요. 자, 이럴 때 뭐는 양수, 음수, 양수 뭐 이런 것들 부호를 일단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러면 부호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요 식에는 안 나오는 압력 변화를 또 쓸 겁니다. 압력 변화. 압력이 커질지 작아질지를 또 양수, 음수로 나타내자. 여기까지 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빠르게 좀 채울 수 있는데 압력 변화 양상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식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 얘들아, 화학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해서 알아요? 처음 들어봐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상기체는 항상 측정값들이 이러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PV는 nRT예요. 그냥 이래야 돼요. 자, 여기서는 부피 변화량 아니고요. 온도 증가 감소 여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현재 압력, 현재 부피, 몰수, R값은 기체상수, T 했을 때 PB는 nRT 무조건 나와야 된다 라는 게 그냥 이상세 상태 방정식이다 라고 외워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채워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때 4개 숫자, 요때 4개 숫자, 4개 숫자, 4개 숫자 중에 한 개씩 제로예요. 자, 여러분 한번 찍어 맞춰 볼까요? 정적 과정의 변화 와중에는 뭐가 제로일까요? 열 흡수 방출 2일, 내분수 증가 감소, 압력의 증가 감소, 어떤 걸 0으로 놓을까요? 정적 과정, 의미가 뭐다? 최적이 일정한 과정이에요. 최적이 뭐니? 최적. 최적이란 말 몰라요? 최적이 부피란 뜻이에요. 그래서 최적이 부피가 일정할 과정이라면 뭐는 제로여야 되겠다? 넥 중에 부피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양수, 음수 이렇게 부호가 결정될 이 일은 부피가 안 변하니까 제로라고 놔야 되겠다. 정압 과정은 뭐예요? 정압 과정은 말 그대로 압력이 일정한 정압 등압 과정. 넷 중에 뭐가 0이어야 될 것 같아? 정압 변화 없는 압력, 압력 변화가 없다며 하면서 이건 0이에요. 이거는. 단열 과정은 열 출입이 차단된 과정입니다. 열 출입이 차단되면 흡열도 발열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라는 거죠. 드공 과정은 온도가 일정할 거다, 그 일정한 상태로 유지할 거다 하는 거니까 온도 증가 감소에 아예 정비례하는 델타 U 내부 에너지는 안 변할 거예요 라고 하자. 자, 그래서 4가지 모양 중에서 변화 과정 중에서 한 개씩은 제로 값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Q라는 건 어느 과정에서도 W 플러스 델타 U기는 해야 돼요. P는 됐고, 이렇게 돼야 된다면, 자, Q를 정적 과정에서 흡열 발열할 수 있어요. 양수도 음수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양수면 0이니까 요거 양수여야 되고, 요게 음수면 0이니까 무조건 음수여야 되는 요 세트가 부호의 세트로 들어갑니다. 다음, 단열 과정 볼 건데, 단열 과정에서는 Q가 0일 거야. 단열인데 부피 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지 싶은데 0일 때 플러스면 얘는 얼마여야 돼?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어야죠. 플러스 값 해가지고 0에 플러스 마이너스 0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부호가 결정되고요. 등온 과정은 요걸 0으로 놓자라는 거니까 요것만큼 요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야, 넌 어떻게 그렇게 먹었는데 살이 하나도 안 찌니? 먹은 만큼 정확하게 이 일을 하고 운동을 하면 살이 안 찌는 거죠. 그죠? 비유를 하자면 얘는 잘 모르겠어요. 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놓자. 자,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 나머지 칸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언급해야 돼. 이상치 상태 방정식을 사용을 해보자. 적당한 P, V, N, T 값이 있었던 어떤 입자가 있는데 정적 과정, 등적 과정 봅시다. 정적, 등적 과정은 Q는 일단 제외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야? 등적, 정적 과정이니까 부피가 0이다가 아니라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뭐야? 부피는 일정할 거야. 그런데 온도가 증가한다면, 내부 에너지 증가, 온도가 증가한다면 요거는 상수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P는 어떻게 돼야 돼? 압력은 여기에 또 대응되는 압력은 정적 내부 에너지 증가, 온도 증가 때는 반드시 압력이 증가해야 되겠다. 요거일 때는 반드시 감소해야 되겠다. 아, 이게 뿔뿔마마지 정적 과정일 때는 뿔마가 되는 경우는 절대 안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요거 재밌으니까 요거 계속 합시다. 단열 과정에서는 부피 팽창에 반드시 온도는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게 짝입니다. 자, 부피 팽창할 때 온도는 내려가는 게 짝꿍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P값은 어떻게 되겠다? 증가 감소? P값은 당연히 감소를 해야 되겠다. 고옵이 감소해야 되는데 내 짝꿍이 증가한다며. 그럼 나라도 훅 감소해야 고옵이 감소를 하지. 요럴 때는 반대로 이제 증가하는 식으로 쓰면 되겠고요. 자, 여기 나오는 말로 된 설명들 뭐 먼저 읽어봐도 되지만 이렇게 쭉 표로 그려본 겁니다. 다음, 등온 과정은 어떠하겠냐? 등온 과정은 온도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뜻이니까 온도가 일정해요 하니까 P, V 그럴 때 요건 됐고요. 온도 변화 없으면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감소를 해야 되겠다.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감소해야 되겠다. 감소. 얘는 증가. 요게 부호의 세트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호의 세트들이 나오고요. 다음, 정압과정, 등압과정은 다시 P분 nRT 봅시다. nR 모두 상수고 압력도 변하지 않는 상수 취급을 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잘은 모르겠는데 상수니까 온도 증가, 부피도 증가, 온도 감소, 부피도 감소. 온도 증가, 내부에너지 증가, 부피도 증가, 외부에 하는 일도 양수. 음수면 음수. 이렇게 일단 대강 이게 짝을 지어봤는데 요거 더해야 되는데 양수 더하면 무조건 양수 나오겠고 음수 더하면 음수 나오겠죠. 그래서 정적, 정압, 단열, 등온 과정에 대해서 네 가지 숫자 값들 Q, W, 델타 U, 델타 P 흡열량, 외부에 하는 일, 내부 에너지 변화량, 압력 변화량들에 대해서 두 가지 세트씩의 이런 부호값 관계를 가지면서 이게 뭐 10줄에 10줄인지 20줄에 20줄인지 마이너스 5줄, 마이너스 2줄, 마이너스 3줄 뭐 이렇게 되는지 그 숫자는 그때그때 좀 다르기는 한데 부호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말로 쭉 하는 과정이 75쪽에 부피가 일정 등적 과정 델타 V.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읽어보는 겁니다. 요거 보면서 자, 첫 번째 등적 과정 또는 정적 과정 부피가 일정하면서 변할 과정이라서 델타 V는 0이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외부에 하는 일 W는 0이다. 요거 읽혀요? 그러니까 라는 거. 따라서 연력학 1법칙에 의해서 기체가 흡수한 받은 열 Q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모두 변화된다. Q하고 델타 U하고 값이 똑같다라고 뭐 그런 뜻이다. 이게 0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말로 써놓은 겁니다. 압력이 일정 과정, 정압 과정 또는 등압 과정.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와 온도가 변하는데 내부 에너지 변화도 생기는데 되게 복잡한데 이러해 보면은 어쨌든 이것도 성립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정압 과정, 등압 과정에서는 플러스 제로, 마마마 제로 뭐 이런 식으로 값들은 나타나게 된다라고 표를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이쪽 공부할 때는 연력학 이쪽 공부할 때는 백지에다가 이것부터 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나라는 거를 일단 판단을 할 때 백지에다가 주요 공식 2개가 뭐다 기본 내용은 알아야 되지만 주요 공식 2개 하면 머릿속에 무조건 연력학 공식 2개 Q는 W 플러스 델타 U, PV는 nRT 이거는 진리야 라고 일단 딱 써놓고 시작하고 그 밑에 내가
표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다. Q, W, 델타 U, 그리고 P의 변화량에 대해서 정적정합 단열 등온 과정에서 0, 0, 0, 0 잘 넣고 양수, 음수 이거는 뭐 양수 해가지고 쭉 부호짝을 맞춰 놓는 거를 이렇게 되니까 이 식에 의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렇게 채우는 것을 일단 하면은 연력학 내용의 80%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는 했다라는 느낌은 주기는 해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연력학 공부해야지 그러면은 공식 2개 표 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부터 해놓고 문제 이제 풀어도 되겠네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들을 써놨는데 방금 전에 읽어본 것처럼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다 접근해서 읽어보다 보면 이 표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일단은 기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 PV 그래프 해석을 해줘야지 됩니다. PV 그래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 하자.